들어봐. 자, 결국 이제 극한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 자, 오늘 함수의 극한만 할 거야. 극한만. 난리다 난리. 자, 극한부터 할 건데, 자, 여러분 극한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리미트 요건데 이 기호를 공식적으로 앞부분에서 본 적은 없겠지, 그지? 당연히 없는 게 정상이야. 근데 우리가 극한 비스무리한 건 중학교 때 한 번 배우고 넘어옵니다. 네? 그치? 순환소수란 친구를 배웠던 거 기억나? 우리 순환소수라는 거 0.999999999 얘가 얼마랑 똑같다? 1이랑 똑같다고 배웠죠. 그죠? 근데 이게 너희 중학교 때 배우는 증명은 이거야. 얘를 x로 놓고요. 그죠? 0.99999999999 해서 10을 곱해요. 그럼 이게 뭐가 돼? 9.99999가 되겠지. 그지? 얘네 둘을 빼면 어떻게 되더라? 좌변은 9x, 우변은 9가 되지. 맞죠? 자, 그럼 x가 얼마일 수밖에? 1일 수밖에 없더라 라고 증명을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 증명은 틀린 증명이에요. 왜 틀렸을까? 못 빼요. 네, 얘네 둘은 사실 서로 뺄 수가 없어요. 왜 못 뺄까? 구가 이거 계속 되게, 아니 그걸 떠나서 이거 되게 이상한 계산 방법이야. 얘들아, 너네 내가 127 더하기 숫자 3개만 불러보래. 3이랑 5랑 7. 357을 더하라 그랬어. 그러면 세상 그 누가 여기서부터 더해? 당연히 여기서부터 더하는 게 맞아. 맨 뒤에서부터 이렇게 더해서 쓰는 게 맞지 않아? 그지? 근데 지금 이 계산은요, 어디서부터 계산했죠? 앞에 맨 앞에서부터 계산한 거죠. 그죠? 덧셈 뺄셈을 하는데 맨 앞에서부터 계산한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뒤에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맞죠? 뒤에서 올림 버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너네한테 예를 들면 0.3333333이랑 0.777777을 더하라 그랬어. 계산해 못해? 이 상태에서 못하니까 너네 분수로 고쳐놓고 계산하잖아. 맞지? 근데 이건 왜 되냐고.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근데 겨우 초졸인 중학교 2학년들한테는 이거 외엔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면 사실 0.99999가 1이 된다는 정확한 설명은 이거예요. 이게 사실 그리고 극한의 본질이거든. 자, 얘네 둘이 만약에 다른 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다른 수라고? 무슨 법을 쓰겠다는 거야? 귀류법을 한번 써보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다른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99999999999랑 1이랑 비교해서 뭐가 더 크겠어? 당연히 1이 더 크겠지. 그러면 요걸 넘겼을 때 1 빼기 0. 그냥 이제 귀찮으니까 9땡으로 쓸게요. 괜찮죠? 이게 무슨 수겠어요? 양수겠죠. 그죠? 뭔가 오차가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내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라고 해. 괜찮니? 아니, 기호는 그냥 유식해보려고 쓴 기호야. 알겠지? 그냥 무시해도 돼. 자, 오차가 분명히 존재할 거야. 그리고 이 오차는 뭐겠어? 양수일 거야. 뭔진 모르겠지. 그러면 이 오차가 만약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저 둘은 서로 다른 숫자겠죠. 그죠? 근데 저 오차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 둘은 실제로 어떤 숫자겠어? 같은 숫자일 거야. 맞니? 자, 그러면 너네 이 오차가 구체적으로 얼마쯤 될까? 한번 유추해 볼래? 이 오차가 0.1일까? 말이 안 되지. 이거보다 명백히 더 작을 거 아니야. 자, 그럼 0.01일까? 이거보다도 명백히 더 작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바꾸시는 지위를 바꾸자. 자, 그럼 우리 한번 빡세게 써봅시다. 1일까요? 분명히 이거보다 작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말 작은 숫자, 뭐 한 0.1에 1200승이라고 쳐볼까? 1200제곱. 0이 엄청 많이 붙어있겠지, 그지? 자,
걔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작을까? 분명히 이 엡실론이 더 작겠지. 왜냐면 얘는 9가 끝없이 나열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 오차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무리 작은 숫자를 잡아도 그거보다 더 어떻겠어? 세상 그 어떤 숫자를 잡아도 그거보다 작겠지. 그럼 그게 오차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있을까? 없죠. 세상 그 어떤 숫자를 잡아도 그거보다 오차가 작아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오차가 그거보다 작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잠깐만요. 책에 도착을 한 것 같아서. 자,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결론 오차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같은 숫자겠어? 다른 숫자겠어? 같은 숫자지. 이게 성립을 안 했잖아. 그지? 그니까 0.99999는 얼마일 수밖에 없는 거야?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극한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극한이란 건 근본적으로, 자, 우리는 유한이랑 무한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 숫자야? 무한이 늘어져 있는 숫자야. 맞지? 여러분, 무한이 뭔지 정확하게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굉장히 똑똑한 방법으로 무한을 정의했어. 어떻게? 유한에서부터 무한을 끌어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유한에서 무한을 끌어내느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너는 내가 0.9999가 무한히 늘어져 있는 상황을 상정할 수 없으니 얘가 유한하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0.9, 0.99, 0.999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일종의 뭘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뒷내용 그래서 내가 수열 조금 수업해준 게 이것 때문에 일종의 수열로 봤어, 수학자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이런 수열로 쭉 나열을 했는데 얘가 그러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수열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당연히 이게 9를 계속 나열하다 보면 내가 어떤 오차를 가져와도 오차값을 0.0000001이라고 해도 얘네가 반복 점점 항이 커지다 보면 언젠가 그거보다 줄어 안 줄어? 차이가? 줄겠지. 그러면 얘의 극한값을 1이다 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게 극한이에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무한으로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한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럼 어디서부터 끌어내는 거야? 유한에서부터 무한을 끌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됐니?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건 결국 이제 이런 기호들이 나올 거야.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혹은 뭐 근본적으로 a로 다가갈 때 이런 식의 기호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 1에 한없이 다가간다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어떤 수열을 만들어내서 그걸 계속 집어넣어 보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의 극한값이 얼마일까? 이런 걸 물어봤어. 자, 그럼 1로 다가가는 숫자 뭐 아무거나 뭐든 상관없는데 제일 간단한 거 뭐 해볼까? 그냥 요거 해볼까? 0.999 자, 0.9999 0.9를 집어넣습니다. 0.99를 집어넣습니다. 0.999를 집어넣습니다. 점점 1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이게 유추가 돼 안 돼? 되지? 그럼 얘 극한값을 얼마라고 하자? 1이라고 하자라고 한 게 그냥 극한이에요. 이게 함수의 극한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되니? 그냥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1에 아주 한없이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습니까? 단, 그 숫자는 1이에요? 1에 한없이 가까운 약간의 차이는 있는 수겠어? 약간의 차이는 있는 수야. 근데 그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있다고 봐, 없다고 봐? 없다고 봅니다. 계산할 때 영향을 거의 안 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얘를 또 다른 말로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x가 1 플러스 0으로 다가간다. 요거는 이제 조금 옛날 표현이야. 1 플러스 0이라고 적기도 하고 요새는 그냥 1 플러스로 적어요. 0은 생략하고. 근데 나는 1 플러스 0으로 적을게. 왜냐면 이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해.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1보다 정말 아주 미세하게
큰 친구, 작은 친구? 큰 친구를 여기다 대입해 보겠다는 뜻이야. 자, 그럼 얼마가 되겠어? 1되겠지 뭐.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극한이에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원리는 우리도 크게 상관없어요. 인생 사는데 별로 지장은 없어요. 근데 그냥 그래도 우리 수학을 배우는 중인데 극한이 뭔지는 대충이라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아시겠죠? 참고로 지금 내가 설명해드린 걸 아주 고급지게 수학적인 언어로 바꿔놓은 게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나중에 뭐 이 내용 가지고 수행평가 같은 거 쓸 일 있으면 그 GPT한테 시키면 다 알아서 써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되게 쉬워 이제부터. 자, 리미트 x가 예를 들면 a로 다가갈 때 x 제곱 이거 뭘 것 같아? a에 한없이 가까운 수를 x 제곱에 집어넣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냥 a 제곱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조금 이번엔 어려운 걸로 해보자. 자,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1분의 x-1. 자, 이건 얼마일까? 0. 0? 1? 자, 찍어봐. 1인 것 같다, 손. 1. 자, 0인 것 같다, 손. 정의가 안 된다, 손. 오케이. 자, 아직 극한을 잘 모르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자, 얘는 1입니다. 왜 1이냐? 자,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된다. 이해가 돼. 왜? 선생님 저거 분모가 0이잖아요. 1을 집어넣으면. 맞죠? 그래서 정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1이라고 주장하신 분들은 선생님 이거 날리면 1이잖아요. 맞죠? 약분이 되잖아요. 그럼 1이겠죠. 납득 되십니까? 자, 두 주장 다 일리가 있어. 근데 아까 내가 극한은 뭘 집어넣는 거라 그랬지? x에다가 1에 그냥 1을 집어넣는 거라 그랬어? 아니면 1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는 거라 그랬어? 가까운 1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를 대입하는 거야. 맞니? 그럼 1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를 대입하면 얘는 엄밀히 말하면 0이야? 아니면 0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가 되는 거야? 0에 한없이 가까운 수가 되는 거지. 네. 0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면 0이 아니잖아. 뭐 할 수 있어? 정의가 되겠죠. 또 뭐가 되겠어요? 약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또 하나 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될까? 자, 한번 투표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0은 안 될 거란 거 알겠어요. 정의가 될 거라는 것 정도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얘가 이것만 맞춰봐. 1일까 마이너스 1일까? 1. 자, 1일 것 같다 거수. 마이너스 1일 것 같다 거수. 자,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왜 마이너스 1일까요? 왜 마이너스 1일까요? 아래는 마이너스 자, 밑에는 그냥 x-1이야. 맞지? 그리고 여기다가 1보다 조금 어떤 수를 집어넣을 거야? 작은 수를 집어넣을 거야. 맞지? 자, 얘는 분자에다가는 1보다 조금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되겠어? 작은 수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얘들아 생각해봐. 그럼 절대값 x-1인데 1보다 작은 수를 대입하고 싶어. 얘가 이대로 써지겠어? 아니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분이 될 때 1만 남겠어? 마이너스 1만 남겠어? 마이너스 1이 남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적으면 1보다 조금 큰 수를 집어넣으면요?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예, 이러면 또 1이 돼. 납득이 되세요? 자, 사실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작업의 전부예요. 지금 방금 말한 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 조금 작은 걸 대입하는 걸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조금 작으니까 수익선상에 약간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좌극한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오케이? 자,
자, 그럼 조금 큰 건 뭐라고 부를까? 우극한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래서 표현할 때 리미트 x가 a 플러스 이렇게 적으면 우극한이에요.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적으시면 이건 좌극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로 극한이 불연속이 되는, 그러니까 극한 값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극한 값이 없다고 배우는 종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지금 얘는 그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어땠어? 한쪽은 1이었고 한쪽은 마이너스 1이었지. 달라요.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버리면 이러면 극한 값이 없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발산한다라고 해요. 혹은 이제 좀 이따 배울. 자, 그럼 만약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면요. 일치하면 얘를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발산 대신에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써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세요? 자, 물론 발산한다에는 그리고 수렴하지 않는다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진동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수가 없으면 배우겠지만 진동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일단 미적분 원과 여러분 수능 범위에서는 딱 요거밖에 안 나와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납득되세요? 지금 이것처럼.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함수가 수렴에 발산해 이런 거 물어보면 뭐부터 우선 체크하면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게 서로 일치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일치하면 수렴하는 겁니다. 오케이? 거의 다 이거야. 거의 다. 수능 킬러문항 그래봤자 이거 물어봐. 이거 같게 어떻게든 입학경으로 만들어보라 이거야. 오케이? 이상 되는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못 물어봐요. 여러분의 교육과정상 물어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끔 물론 내신에는 툭툭 튀어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내가 나오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거. 난이도가 올라간다? 요거밖에 안 물어봐. 정확히 말하면 요거밖에 못 물어봐. 알겠지?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다시 수렴하려면 뭐랑 뭐가 같아야 된다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된다고. 자, 우극한은 뭐였지? 조금 더 큰 숫자 집어넣는 거. 좌극한은 뭐라고? 조금 더 작은 숫자 집어넣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납득되었습니까? 이해되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극한을 빠르게 기본 개념 정도는 훑어봤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 뭔 짓을 할 수 있는지 책을 꼭 프린트를 해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기다려주세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